보훈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 부정 서명 활동 등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지난 12월 16일 서성수 씨를 대표자로 한 보훈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활동이 시작됐다. 어느덧 서명 활동을 위한 법적 시간인 60일이 종료되는 2월 14일도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다. 주민소환 청구 대표자 등은 분정에 대한 각종 비난과 함께 주민소환이라는 민주적 제도를 통해 약 2억 원이 넘는 군 예산조차 정당한 주민의 권리와 참정권 확대를 위해 당연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주민소환 청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깨어있는 주민으로서 주민소환이라는 민주적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과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했던 주민소환 측은 서명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스스로 자신들의 목적과 입지를 무너뜨리는 각종 위반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서명활동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훈군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전까지 서명운동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감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서성수 대표자 외 60여 명이 넘는 수임자들은 설명절 이후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서명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지 자신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소환 취지를 설명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서명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점이다. 소환 취지 설명에 대한 몇 가지 위반 사례를 보면 현 군수를 한 차례 더 군수로 시켜야 한다는 취지 설명, 늘어나는 축사로 인한 악취를 막기 위해 서명 활동이라는 취지 설명, 보훈군의 재정이 파탄나 서명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 설명, 서명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거나 또한 손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손을 잡으며 수임자가 직접 서명하는 사례 등 더불어 뒤늦게 서명의 취지를 이해하고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서성수 대표자에게 서명 철회 요청 전화를 하는 주민들이 늘어남과 반비례하여 유일하게 철회를 할 수 있는 서성수 대표와의 전화통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훈군 선관위에 서명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전달하기도 어려운 시골 어르신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철회가 대표자와의 통화를 통한 방법임에도 한 개인이 60여 명이 넘는 주민소환 청구 측을 대표하는 서성수 씨와 통화가 어려운 것은 실제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소환의 정당한 절차가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범국민 보훈군수 주민소환 반대 추진위원회 및 지방행정동호회 보훈읍 분회 주민소환 반대 추진위원회에서는 서명활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현재 확보된 서명활동 시 행해진 소환 취지 설명의 위반 사례 외에 추가적으로 위반 사례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명 당사자를 설득해 고소 또는 고발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빈약한 군정 예산을 들여 추진한 근본 행위는 향후 선례가 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보훈군수 주민 소환 반대 추진회 및 지방행정동호회 보훈읍분회 주민소환 반대 추진회에서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서성수 대표자 외 수임자 모두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환 자체만으로도 이미 지역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상황에서 여론을 호도하는 소환 취지 설명을 통해 서명을 받음으로써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주민소환 대표자 측에 엄중한 경고를 드리는 바이며 주민소환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 주민소환 측에서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지키며 서명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2020년 12월 12일 범국민 보훈군수 주민 소환 반대 추진위원회와 또 지방행정동호회 보훈읍 분회 군수 소환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기자분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위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전 박형준입니다. 저 김동일. 여기 행정동에 예. 보훈읍분회. 예. 행정동호회 전체에서 다 참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방정 동호회 보훈읍분회에서 반대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몇 분이나 되죠? 한 40여 명 정도. 40여 명? 30여 명. 그럼 총 그 회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데? 우리 보훈읍분회가 한 80여 명. 80여 명? 넘고. 그 뜻을 같이 하시는 분 40분이 이제 모여서 30여 명. 30여 명이 하신 거네요. 저기 주민소환 반대 추진위원회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예, 저희들이 어제까지 이제 아마 오늘 보훈신문이나 또 이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약 327개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동의해 준 걸로다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327개 사회단체 중에 회원분들은 여기 뜻을 같이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죠. 그게 저기 회장님들이 그러니까 전체 사회단체에서 회장들이 위임을 받아서 참여한 거니까 다 찬성하는 걸로 보면 되죠. 뭐 아닌데 왜 나를 갖다 집어넣냐 뭐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그거는 유언비어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어느 곳인가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하기 이전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요런 이 사례가 대략 몇 번 정도가 좀 알고 계시는 게 여기는 뭐 대표적인 사례로 예, 예. 얘기가 됐고요. 저희가 현재 뭐 수집된 건 11건인데 기타 지나가는 노인네들한테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그거 사주는 이제 동의하시면은 서명하라는 등 등등 하여간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총 합하면 몇 번이나 됩니까? 현재 밝혀진 게 한 11건 넘으니까 그 이후에 가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선 지금 경찰에 고발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이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경찰 고발이 아니라 선관위 고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관위도 하고 예, 이건 저도 같이 할 겁니다. 같이. 선관위 쪽에서 제가 오전에 한번 통화해서 이거 지금 서 대표하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 여러 철회를 요구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가 꺼져 있고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다고 그러면서 이유 가지고 제가 선관위에 물어봤거든요. 그쪽 대표가 연락이 안 되면 이게 문제점이 제시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거까지는 제재할 저희가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선관위에서 저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일련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선관위에 한 7번 들어갔습니다. 주민소환 청구에 관련 법률에 대해서 법률과 관련이 돼서 전국적으로 한 100여 번의 어떤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주민소환 청구법, 주민소환에 관련한 법률이 분역이 숭숭숭 나 있는 게 많은데 그동안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누가 법률 개정이나 법률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사례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분개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보훈군에서 이런 게 시작이 돼서 선례가 남는다면은 선거 때마다 선거 당선자가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역이 좁은 데다가 또 분열이 계속되면 지역 발전은 너무 요원한 게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소환에 관련된 법률도 저들이 건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을 하고 그 건의를 하는 건 어디에 있다 하는 거예요?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든지 뭐 입법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죠. 뭐 대표적으로 좀 예를 하나 드신다면 어떤? 이 주민소환 발의가 시작이 되는 게 대표자만 하나 세워서 몇 사람이 건의만 하면은 발의가 된다니까 최소한의 지금은 100분의 15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발의를 하기 전에 발의도 뭐 100분의 10이 찬성을 하면은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제 여기 모 할머님이 제보를 해가지고 문지가 그래서 서명을 받으신 분이 직접 기자실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 철회라는 게 노인분들이랑 뭐 만날 수 있어야 가는 거고 뭐 시간이 안 돼서 서로 못 만나고 그러니까 그분은 얘기를 듣고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는 저 앞에서 폐기 처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임자들이 예, 수임자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수임자가 어떤 분인지 알면 그분한테 가서 철회 또 이거 서명서를 내느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서명지를 아마 10,000매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매를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출하는 거하고 나머지 장수가 맞아야 되겠지, 그죠? 그거는 제가 분명히 따져볼 겁니다. 그냥 찢어버려서 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장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분명히 10,000매를 가져갔다 하는데 10,000매가 어떻게 소화가 됐는지는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특히 저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분개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서명 활동하는 감시단이 있다는데 감시단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시단들이 감시를 해서 이런 사례를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뭐 그것도 좀 알려달라니까 알려줄 수 없다 하고 수임자는 뭐 안 알려주지만 감시인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나중에 뭐 다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라도 다 이제 알아낼 테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체하는 민원을 위해서 대체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선관위에서 공정성 있게 이걸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본인들은 공정성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생각할 때 공정성 있게 지금 감시라든가 감시 활동이라는 정상적으로 다 이게 서명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선관위에서 지금 현재 그 깊이 그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 그게 불만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여요. 감시단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혹시 그건 모르시나요? 아니, 7명 정도로 있다고 알고 있어요. 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임자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알려줄 수도 없다고 하고 감시하는 7분한테도 아마 안 알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감시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희들 눈에는 제가 죽전 살고 있는데 저희들 눈에는 2번인가 띄었었는데 감시단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나 그 당사자만 봤지. 근데 우리는 자주 눈에 띄는데 감시단들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의문스러워요. 그것도 뭐 추후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걸로 보긴 하지만은. 아니 그 주민소환을 받아가지고 접수를 하게 되면은 5일 19일까지죠. 5일에 되어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일주일 7일간의 공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민투표법 네. 그러면 거기서 본인 거는 가서 열람할 수 있고 거기서도 또 본인이 철회는 안 돼요. 철회는 안 돼요. 철회는 안 돼요. 철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열람 기간에서 열람 기간 중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해도 그다음에 안 돼요. 그 어제 열람 기간에도 안 돼요. 열람 기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열람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하면은 이의 신청을 하면 아니 끝나자마자 적이고 어제 제가 그 행정동호회 회장님 뭐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그
그 보훈읍 분회도 행정동호회 그 회장님 소속이죠? 예. 그죠? 예. 근데 그분은 이거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회고 여기 분회고. 분회라고 분명히 그 밑에. 분회 회장님이 김종인 회장님. 예. 아니 분회 회장님은 분회 회장님은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고 우리 추진위원회. 분회 회장님 누구예요? 이용식. 이용식? 예. 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센터 예, 소장님 하시죠. 분회 회장님이 그리고 단장이 이제 추진 단장 어떻게 보면 단장이 위원회가 김종인 그 단장 위원장님이시네. 그래서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금 14일까지 이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14일까지 받은 매수를 확인을 선관위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4,500매를 받았는지 5,000매를 받았든지 간에 그 매수를 확인하고서 검인을 찍어주든지 해서 가지고 그것만이 인정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 15일부터 5일인가 19일까지 그동안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대책이 뭐냐 얘기요. 대답을 못해요. 그럼 우리도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도대체 조금 좀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책이 없는 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14일까지 받은 걸 받아서 검인을 찍어주고 그것만 인정해주고 그걸로 끝나야 돼 그거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15일부터 15, 16, 17, 18, 19 5일 동안을 만약에 받을 수 우리 모르게 받는다면은 그 받아낼 뭐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방법도 없고. 저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위반 사례라고 해서 4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위반 사례에 대해서 제보하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분하고 만나서 누가 한 분 만나서 이 사례를 다 들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한 분께서는 전번에 뭐 지금 아까 뭐 찢어버렸다고 하시는 분 그거는 제가 이제 녹취를 해서 한번 풀어 썼어요. 고발을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뭐 찢었다고 하는데 그분의 예를 들면은 제가 대충 그 풀어서 쓴 거를 요약만 해드릴게요. 우리 집에 와서는 뭐 나는 기도 먹고 뭐 머리가 반쪽이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가라고 했더니 한참 있다 또 와가지고 이 서명을 꼭 해줘야 요번 군수님이 다음에 나올 때 이 서명을 많이 받아야 군수님이 나올 자격이 있대. 이제 그분 할머니 말씀이. 그러면서 할머니 꼭 해줘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또 나온다고 하면 떨어지면 안 되나 싶어서 해줬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의 일부분인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냐면요. 여기 위원회라고 오셨지만은 전 이 4가지 사례들을 다 만나봤어요. 예. 저는 다 만나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내가 다 알고 저는 어제 마지막 여기 그 전에 3번째 분 빚 갚아야 한다는 저는 이분도 직접 만나봤어요. 어제. 다 만나봤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활동하시고 저쪽에도 저쪽 여기 얘기 들어보고 이쪽 얘기 들어보고 어느 편을 떠나서 제가 어제 오신 분한테 화해 분위기가 좀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또 그쪽도 항상 기자회견하고 여기도는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뭘 추진할 때 난 누구한테 들었어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는 솔직히 이대로 쓰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쓸 수 있어요. 저는 오실 때 누구의 어떤 할머니 어디 사는 누구 이런 건 다 파악을 하시고 어느 동네인지 전 다 알아요. 다 만나봤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고생하시는데 뭐 돌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또 감사하고 이 내용에 대해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하나 있는데 그건 내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요거 가지고 충분하니까 하시는 분. 성관이하고 하시는 제가 보기엔 다른 얘기는 없어요. 지레진작으로 14일 이후에 또 받으면 그건 걱정이시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져요. 서명해준 사람이나 15일날 받아갔다가 한 명만 나와도 문제가 커지니까 걱정하는데 제일 큰 걱정은 뭐예요? 아침에도 내가 성관이가 통화했는데 서 대표하고 통화가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서 대표 이거에 대한 중점 문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죠. 전화기 오전에 해보니까 꺼져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서성수 대표라는 분은 수임자 60여 분의 대표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공인에 가깝습니다. 선거법, 주민선거에 관한 법률상 공인에 가까운데 전화기를 꺼놓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수없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통화가 불발이 됐다 전화기를 꺼놨다가 아니고 수시로 전화를 끊는 횟수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에다 질문하기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취소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된다고 그랬다가 또 안 된다는 유권 해석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후에 또 다시 선관위를 방문할 예정인데 그것도 중요해요. 저도 그 얘기도 들었어요. 찾아뵙지 못하는 분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문자로 나니까 처리하겠다. 어디 사는 누구고 소명하고 주민등록 앞자리 놓고 이렇게 난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다. 이거 증거 자료 남기면 된다 했다가 말씀대로 안 된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서 대표 그분이 지금 전화기를 2대를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아주 소문은 무성해요. 소문은 무성한데 그리고 제일 문제점은 서 대표 한 분한테만 이걸 받아서 철회를 한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거기 의원들이 있으면 의원 5분이면 5분, 6분 이렇게 해가지고 철회를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서 대표한테만 받아야 돼요. 철회는. 그런 게 하나의 이제 문제점은 있죠. 그래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거로 해야지 문자로는 철회가 안 된다니. 된다 했다가 또 안 된대요. 선관위에서 맨 처음에 된다가 증거와 자료가 되기 때문에 된다 했다가 지금은 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음성 통화도 안 되고. 네. 아니 전화에 걸려있는 음성 통화가 돼요. 아니 음성 통화는 된다고. 음성 통화는 되는데 그걸 안 하려는 게 사람 전화를 꺼놓은 전화기가 꺼져서 연락이 안 돼서 문자 증거 자료를 남겨라 해서 근거를 남겨라 해서 그걸 넣었더니 그건 또 효용 없다고 소용없다고. 좀 전에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현 보훈군수 한 차례 더 군수를 시켜야 한다는 취지 설명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대리에서 대리 5분 그래서 이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도 입수를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지 그렇지 않고 괜히 여기서 허위된 그 기자회견을 가졌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또 미처 그냥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취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은 아니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제가 듣기에는 맞아요. 다행히. 여기 사례가 각자 1인당의 사례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이렇게 2가지, 3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1명 정도는 되는 거죠. 제가 이것도 다녀보니까 마을마다 다 틀려요. 마을마다. 이게 하나하나 한 건이 마을마다 서명을 받으려고 말씀하고 다니는 게 다 틀려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대아리가 맞고요. 솔직히 3번째는 신안리. 그래서 마을마다 내용이 다 틀려요. 틀린데 고생하시는데 제가 맞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거고. 아니 근데 서명을 하실 정도면은 그 어르신들이 서명을 하실 때 이 한 장에 한 분씩만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보면 취지라든가 그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거기다 서명을 하실 정도면 한글 정도는 아시는 건데. 아니 제가 신정리에서 할머니한테 사인을 받아갔는데 거기는 할머니가 나는 글씨를 몰라서 못해줘요 하니까 그럼 할머니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면 제가 쓰면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주니까 자기가 써가지고 갔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런 사례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갔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모르고 서명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우리가 민법상에도 계약서에 자기가 서명을 하면 위에 부분을 다 읽어보고 웬만큼 서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물론 이제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라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증을 줘서 대리를 다 했다든가 대리 서명을 했다. 이건 원인 자체가 무효겠죠. 근데 이제 위에 다 있는데 또 하나에 한 분만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서명 자체가 본인이 다 읽어보고 본인이 자기 이름, 주소, 생년월일 본인이 써서 본인이 사인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대필이 가능하고 사인만 본인이 하면 된다는 이런 게 문제점입니다. 그것도 해석이 선관위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자기네가 대필을 다 하고 본인이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인이 안 되는 사람은 할머니가 손을 쥐고 있으면 자기가 흔들어서 사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농협에 돈 찾는 거하고 똑같구만요, 그러니까.
농협지원에 다 적어주고서 할머니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도장 꼭 찍으면 보여주는 거. 그렇지. 사례가. 자, 알겠습니다. 그 질문 없으면 의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